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딩 도우미 코딩 강사입니다. 21번 문제부터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하시고 클래스에서 EX100의 21번 문제입니다. Public State Void Main을 체크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A에 EB를 곱하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K인데요. A 곱하기 E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A와 B가 입력값이고 이 식에 의해서 K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를 간단히 여기서 써보고요. 자, 그러면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보면 1이 입력받고 3을 입력받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3승이죠. 네, 3승. 그러면 1 곱하기 2의 3승이기 때문에 2의 3승은 8이죠. 결과값은 8이 나오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움말로 math.pow라는 함수를 넣으면 이 A의 B승의 결과, 앞에 A를 넣고 뒤에 B를 넣었다면 이 승의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임포트를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답안은 다시 수정해 놓도록 하고요. 임포트 java.util.scanner 이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값은 2를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3을 입력하죠. 그러면 8이 나왔습니다. 네, 결과는 잘 나온 것 같고요. 조건에서 10보다 작은 값을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10보다 더 큰 값이 생기면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가 되죠. 예, 무한루프는 아니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값도 0보다 작은 값이 입력되면은 다시 입력해 달라고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양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정수, 10보다 작은 양의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출력하고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값이 또 오면 나가게 되고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걸러내 줍니다. 그 다음에 핵심 코드는 이건데요. 첫 번째 입력받은 값 곱하기 math.p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는 math.pow는 임포트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함수를 내장 함수라 그러는데요. 내장 함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스캐너 같은 경우는 외장 함수입니다. 내장이 아니고 외장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코드는 이쪽이 되겠는데요. 2의 비승, 그러니까 2의 비승이 되겠습니다. 2의 3이 들어왔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2를 개수만큼,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이제 8이 출력되는 반환값을 주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2를 3번 곱하는 그런 함수가 파워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파워라는 것은 승, A의 B승 되겠습니다. 이게 2의 B가 4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되겠죠. 4번 승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ath.pow를 이용한 승, 그 다음에 어떤 조건식을 수식을
출력해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코드를 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 if문이 나왔기 때문에 if문도 한번 이 블럭 true일 때 결과하고 false일 때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조건물 처리하는 것도 한번 유의 있게 보시고,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코드를 바로 쓰기는 참 어렵죠. 예, 연습하고 자주 보고, 또 이 문제에서 못 풀었다면 다음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21번 문제를 여기서 마치고요. 22번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2번 문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그 다음에 EX 100에 22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면 21번 문제하고 비슷하게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요. A가 B보다 크면 1을 출력하고, A가 B보다 같거나 또는 B가 A보다 크다면 이렇게 어떤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출력 결과를 1이나 0으로 따로따로 출력해 달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if문, 조건문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안에 그 조건이 있는데 이게 비교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같거나 크면, 뭐 그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와 if문을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예시는 1, 9이면 A가 B보다 크죠. 앞에 값이 뒤에 값보다 크기 때문에 1을 출력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관계 연산자가 필요한데요. 비교 관계 연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레프트 값, 왼쪽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A 쪽이 더 크다 그러면 크다, 또는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같거나 크다. 같다는 등호 두 개를 넣어주고요. 다르다는 등호, 느낌표와 등호를 넣어줍니다. 이런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관계 연산자, 그냥 비교 연산자라고만 해도 되는데요. 비교 연산자는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되겠고요. 같거나 같다, 이거는 오화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 관계 연산자인데요. 이 관계 연산자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게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도를 잘 아시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력 결과만 코멘트로 표현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때문에 스캐너가 들어가겠죠. 네, 스캐너를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미리 타이핑 하지는 않겠습니다. 타이핑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낫고 하기 때문에 타이핑 하지는 않고 일단 정답만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고 앞에 정수를 한번 입력을 하는데요. 예시를 보면 9죠. 엔터. 그 다음에 커서를 좀 옮겨 주시고 1을 입력받죠. 그러면 앞에 있는 9가 1보다는 크죠. 그러면 1을 출력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값이 더 큰 경우, 자, 앞에 있는 애가 10이고 엔터, 뒤에 있는, 자, 커서를 옮겨주시고 뒤에 있는 애가 더 크다, 20이죠. 엔터 하시면 0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뒤에 있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0을 출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코드를 보시면 scan.nextInt를 통해서 A라는 변수를 하나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도 그 nextInt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작은가 그러면 1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else인 경우만 이렇게만 코드를 출력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정확히 한 번 더 써줬네요. A와 B가 같거나 이거나, 또는 B가 이거나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0을 출력하는 결과가 됩니다. 같거나 또는 작다. 자, 이거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제가 한번 다 지워보고요. 자, if 자, A가 B가 자, 이렇게 한 번에 아까 했던 거를 한 번에 크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값이 A와 같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호 이거나 오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A와 같은가 또는 자, B가 A보다 큰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아까쯤에 썼던 코드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여기서 그 중괄호를 빼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9 엔터 그 다음 1 엔터 하면 1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실행. 자, 10 엔터 20 엔터 하면은 0이 나오죠. 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오화가 지금 이 연산자를 썼죠. 오화인데 의미는 그 세로줄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오화 연산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좀 간략하게 해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논리적으로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고 본인이 다음에는 보지 않고도 한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신 다음에 못 푸셨다면 답안을 보시고 잘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계속해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2번 문제 풀이를 마치고 23번 문제 풀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3번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23번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셨나요? 22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습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습 기분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 EX100에 23번입니다. 자, 코멘트를 좀 지워주고요. 자, 아까와 좀 비슷한데요. 자, A와 B가 같을 경우는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입니다. 아까는 작을 때, A가 B보다 작을 때, 그렇게 1,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약간 이제 조건이 다르죠. 같은 경우, 같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넣는 등호 두 개짜리는 결과가 참일 때는 정수값 1로 계산이 되고, 홀수일 때는 정수값 0이 계산인데, 이거는 C 언어의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C 언어 쪽에 있는 문제를 좀 참조했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정수값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바에서는 그러진 않고, 자바에서는 true라고 이렇게, true 값, 논리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바에서는 false일 때는 false라는 논리값이 따로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보면 0, 1이겠지만 위에서 표현되는 것은 분명히 논리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C언어하고 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쪽은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좀 보시고 C언어 얘기니까요. 자바에서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좀 해야겠죠. 입력을 2개 받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입력받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코드를 보면은, 자, 일단은 실행해서 검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을 넣고, 두 번째는 20을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0. 이죠. 다르면 0, 같으면 1이죠. 다시 같은 값 넣어볼게요. 10 엔터. 그 다음에 10 엔터. 값이 같죠. 그러니까 1이 출력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드겠죠. 자, 다시 A와 B 값을 next int로 두 개 값을 받았고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줍니다. 는이 이제 비교 연산자가 되겠고요. A와 B가 같으면 true 값이 생겨요. 반환값이 생기면 이 조건이 true이면 그 자기 바로 앞 밑에 있는 코드가 true일 때 수행이 되고 false면 else로 와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f에서 구문을 좀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 문제들을 좀 풀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자바 문법에 대한 것을 좀 다시 보시고 if문과 조건문 또 비교 연산자 같은 것을 다시 보시고 오셔야지 이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 풀린다고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 그러면 if문 조건문을 쓰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다시 가셔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셔서 다시 푸시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24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24번 문제 푸시고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제 24번 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 100에 24번입니다. 22번, 23번, 24번이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값을 입력받고요. 자, 뒤에 입력된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다시 한번 출력하는 겁니다. 이 포문과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한번 볼까요?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임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넣어서 결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을 10으로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20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값이 크거나 또는 같은 경우에는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을 출력하기 때문에 맞는 게 되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값을 20으로 하고 뒤에 있는 값을 10으로 해서 더 작게 해 보겠습니다. 예, 0이 출력되면 또 결과가 맞는 거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같은 경우에는 10하고 그 다음에 또 10으로 해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찍혀야 되나요? 1이 찍혀야 되겠죠. 예, 1이 찍혀서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입력된 b의 값이 a보다 같거나 큰가? 그죠? 같거나 크면 2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작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엔 0을 출력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결과, 조건적 분기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과 조건 연산자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익숙해지셔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보고 또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24번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25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5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25번 만들겠습니다.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2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그 22번, 3번, 4번, 5번이 거의 유사하죠. 여기서는 A와 B가 다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지 않은가 연산자, 같지 않은 다르다라는 이 연산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임포트 하신 다음에 스캐너 문을 이용해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연산의 수행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행하신 후에 같으면 10으로 입력해서 같으면은 다른 경우에 1이죠. 같으면 0이겠죠. 네. 같으면 0이고요. 다른 경우에만 1을 입력하겠으니까 결과가 맞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같지 않을 때는 1이니까 10으로 입력하고 20. 이때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1을 출력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같지 않다 연산자, 느낌표 등호 연산자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if 블록이 이제 전에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죠. 예. 그래서 연산자, 관계 연산자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연습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25번 문제 모두 다 맞으셨으리라 예상하고요. 그러면 다음 26번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6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2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의 26번입니다. 26번도 전 예제와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는 불린값, 논리값을 저희가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문제의 핵심은 이건데요. 입력된 값이 true인가? 입력은 하나만 저희가 받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true인가 false인가로 이렇게 저희가 체크해서 true이면 false이면 true 이렇게 값을 좀 다르게 출력해 보는 결과를 갖겠습니다. 일단은 전하고 다르게는 next boolean이라는 것을 next int는 정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next boolea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값, boolean 값을 입력 받게 되겠습니다. 불린 값은 true와 false만 가지고 있는 변수를 불린 값, 논리형 변수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하나 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저희가 사용하고요. 자, 나머지 코드를 좀 써주겠습니다. 일단 실행해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true나 false이기 때문에 true를 입력해 볼까요? true를 입력하면 tru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alse를 입력하면 false로 입력이 되네요. 아하, 저희가 문제하고 지금 답변하고 좀 다른 상황인데 문제와 답변을 좀 동일하게 해볼까요? 여기서는 그 false를 라고 했기 때문에 false, 여기서는 true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된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블로그에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true라고 입력했으면 false라는 문구를 출력하고요. 자, false라고 입력했으면 true라는 문자 열로 지금 출력이 됐습니다. 자, 문자 열로 출력이 되는데 다른 상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드를 좀 바꿔보면, 자, 논리 부정값이 그 느낌표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true이기 때문에 느낌표 B는 true의 논리 부정이죠. 그래서 not 연산자를 이용해서 true 값이 false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그냥 B라고 입력하면 false이기 때문에 false니까 또 여기도 부정을 입력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꼭 굳이 쓸 필요 없이 true면 false, false면 true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rue라고 입력하면 이전 값이 true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true였기 때문에 true의 반대값, not 연산자죠. 네, 느낌표 연산자는 논리의 not 연산자입니다. 논리 반전 연산자인데요. 자, 느낌표 연산자가 변수 앞에 쓰이면 어떻게 쓰이냐면 논리 부정 연산자, not라고 하는데요. 네, 논리 부정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리는 true하고 false 값만 갖고 있는 변수인데요. 두 가지 값만 갖고 있는 변수인데 not 연산자를 이용하면 논리 부정이 됩니다.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가 true는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경된 이 답안은 제가 다시 한번 코드를 블로그에 반영을 해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이 26번 문제 불린 변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27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 꼭 푸시고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7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27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두 정수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사막연산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막연산자 또는 물음표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은 큰 값, 두 중수를 입력받고 큰 값이 10진수로 그냥 더 큰 값이 10진수로 그냥 출력되는 10진수로 그냥 출력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값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가 돼야 되겠고요. 자, 사만연산자를 잘 안 써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사만연산자를 사용해 보시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수 10,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더 큰 수는 20이죠. 그러면 20이 입력돼야 되겠죠. 오케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자, 20, 그 다음에 10. 자, 20이 더 크니까 20이 먼저 출력됐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정수는 A 변수와 B 변수가 넥스트 인트로 두 개 입력됐고요. 자, 사망연산자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느려뜨려서 볼게요. 보기 쉽도록.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연산자의 연산의 결과는 그 값으로 이제 반환이 되는데요. 자, 이 앞에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인데요. 자, 어떤 조건식이냐면 보면은 A와 B를 비교 연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A가 더 큰가? A가 더 크면 10하고 20이 들어갔다면 이건 펄스가 되겠죠. 이렇게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펄스가 됩니다. 펄스가 되면 이 물음표와 컬럼 사이에 있는 A양이 있고 또 컬럼과 세미컬럼 사이에 있는 B양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A양이고 이쪽이 B양인데요. 폴스, 이 앞에 조건식이 폴스면 뒤에 쪽 B항이 있는 애가 이쪽으로 반환되어지고요. 값으로 반환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true다 그러면 여기 요 사이 물음표와 컬럼 사이에 있는 값이 A항인데 A항의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것을 물음표 연산자 또는 사망 연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연산에 참여하는 항목이 3개라는 것입니다.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하나, 둘, 3개니까 3항이 연산에 참여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3항 연산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물음표 연산자 또는 3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true일 때는 A항에 있는 애가 A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반환되어지고요. false일 때는 이렇게 반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고 이 I 값을 출력했기 때문에 앞에가 크면 앞에 거, 뒤에가 크면 뒤에 거, 더 큰 애가 출력이 되어지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사망연산자를 이제 써봤는데요. 사망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바가 C 언어를 대체하려고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에 사망연산자가 있거든요. 거의 똑같은 문법인데요. 그래서 자바의 태생 자체가 C 언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게 성공적으로 잘 먹혔죠. C 언어보다는 자바가 지금 더 많이 쓰이는 상황이어서 쓰이는데 실무에서는 사망연산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사망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되나요? if문이나 스위치 케이스 같은 걸 쓰이는데요. if문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체한다고 보면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하고 true이면 이렇게 true 조건이 되고 자, 이게 참이 저 조건식이 참이냐 여기서 false 조건이 되고요. 이쪽 코드가 수행이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A가 B보다 true일 때는 A가 이제 A에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I는 지금 선언되어 있으니까 또다시 선언하지는 않고요. A 값을 이렇게 입력해 주고 자, I에다가 다시 B 값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 코드하고 이 코드와 이 코드가 동일한 코드입니다. 가독성은 이게 훨씬 낫죠. 예, 그 읽고 분석하는 가독성인데 가독성은 훨씬 이게 낫습니다. 좀 주수가 길어지긴 하지만 사망연산자는 가끔 쓰이는데 실제 실무진 개발자들은 사망연산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사망연산자를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고 코드의 난독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if문, 조건문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I 값을 출력해 보면 동일합니다. 자, 10, 그 다음에 20 입력하면 20, 20이 출력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실무 쪽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27번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28번 문제풀이에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28번입니다. 자, 28번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머리를 써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랜선스 문제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개발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 응용력이 좀 필요한데요. 좀 어떻게 보면 넌센스 퀴즈 같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은 새 정수가 입력이 되고요. 여기에 짝수만 출력해 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하려면 2의 나머지 연산을 해서 결과가 0이 나오거나 0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이겠죠? 네. 그래서 2의 나머지 연산, 2의 어떤 수에 대해서 2의 나머지 연산을 한다면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짝수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가 되겠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한번 보겠고요. 자, 그러면 새 정수가 입력됐을 때 짝수만 순서대로 출력하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새 정수를 입력받고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한번 보고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0은 2의 배수기 때문에 짝수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3은 짝수가 아니죠. 출력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는 또 홀수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겠죠. 출력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10을 입력하고요. 2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20도 짝수죠. 네. 그 다음에 5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10과 20만 순서대로 출력이 됐고 5는 홀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답안을 안 보고 푸셨다면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셨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답안을 보면은 단순하죠.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정수를 인트로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출력하자. 2의 나머지 연산입니다. 어떤 수 A 변수에 대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면 출력을 하죠. true일 때만 출력을 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의 배수 조건이죠. 짝수 조건인데요. 이때 출력. 또 여기에서도 똑같은 2의 배수인가 체크하고 출력. 2의 배수인가 확인하고 출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안 하는 거는 내 맘이죠. 네. 여기 출력하고 여기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2의 배수일 땐 출력하고 선택적 수행이니까요. 조건적 수행이기 때문에 출력하고 안 해버리는 거죠.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안 풀려고 답안을 보지 않고 풀려고 하셨을 때 되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답안을 보시고 이렇게 간단히 풀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하시는 것도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풀이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문제에서도 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29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컨트롤 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9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29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하시고 클래스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새 정수가 입력될 때 홀짝을 문자열로 출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정수를 입력받고 순서대로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이분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시고 홀수일 때는 odd, 홀수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보고 한번 해보셨나요? 문자열 출력하는 조건적 문자열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시고, 자, 스캐너 문을 이용해서 새 정수를 한번 입력 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은 2의 배수이고 짝수이기 때문에 2분이라고 출력될 거고요. 5는 홀수기 때문에 20은 더 짝수죠. 그러면 2분 odd. 예. 여기서 odd인데 제가 문자에 잘못됐네요. odd. 이렇게 제가 답안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8번하고 좀 비슷한 문제죠. 네. 그때는 true일 때는 2의 배수일 때는 true이기 때문에 이걸 출력하고 홀수일 때는 이쪽으로 와서 s 구문을 타죠. s 이 블럭을 타기 때문에 odd라고 출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새 정수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조건적인 문자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문제 풀이를 마칠 텐데요. 문제를 푸셨다면 좀 쉽게 풀렸을 거고, 또 그 28번 문제부터 좀 어려웠다면 29번도 좀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건적 출력, 문자열 출력, 이해 배수 조건 체크하는 거 잘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했을 때는 틀리지 않고 꼭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30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30번 문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0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30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자,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정수 한 개가 입력되었을 때요. 이 정수를 체크해서 음수인가 양수인가 좀 마이너스 플러스로 좀 문자열을 출력해 주고요. 또 짝수인가 홀수인가도 좀 검사해서 출력해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된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 결과를 얻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써볼게요. 자, 정수 하나가 출력되고 첫 줄에는 음수냐 양수냐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스캐너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코드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수 일단 10이라는 양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배수 짝수 맞죠? 그러면 플러스이고 2분 맞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이고 odd 홀수죠. 네. 자, 결과를 얻었고요.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2분 되겠죠. 자, 마이너스 9를 입력해 볼게요.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의 odd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입력된 정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if문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if문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문자에 출력하고 빠져나가 버리고 false면 이렇게 플러스로 오겠죠. 그 다음에 2의 배수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2의 배수이면 전에 문제처럼 even 아니면 odd 또는 여기서 else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의 배수이냐 아니냐만 체크하면 되니까 else 이렇게 써도 되고요. else if로 한 번 더 그 조건을 한번 검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게 되겠습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else만 써도 되고 정확하다면 또 조건적으로 좀 조건 분기가 좀 더 세밀하게 조건을 좀 체크해야겠다 그러면 if, else 옆에 if를 다시 써서 조건 체크를 한 번 더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요
결과를 안 보고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해가 높으신 거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좀 어렵다 하면 이 부분과 조건문, 코드 쓰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보시고 안 보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30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1번 문제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